네,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.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. 공개해 주세요. 역시 우리 아프리카 TV가 정답이었어요.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뭐 이제 그 주가 자체가 이제 6만 원대, 그러니까 좀 가볍게 막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좀 묵직하지만은 좀 시간을 투자하면은 좀 좋은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그 대신에 2019년도 이제 5월달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재차 이제 이평선이라던가 뭐 매물대 돌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증발이 됐었던 외국인 수급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인 쪽보다는 뭐 기관의 뭐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위쪽으로 한번 거래량 늘리면서 뚫으려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었고요. 그 뭐 지금 추세와 그다음에 지금 수급 이런 부분들만 이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정고점 돌파하고 뭐 그 이상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분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한 7만 원 부근선이 되겠죠.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 번 계속해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도 좀 눌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7만 원 전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좀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이제 7만 원대가 이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높은 그 신고가 갱신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7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그 아래 구간대 여기서 이제 추세가 다시 아래쪽으로 무너져서 깨질 수 있을 만한 자리는 5만 5천 원 선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목표가는 7만 5천,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5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프리카 TV였습니다.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최종 목표가는 7만 5천 원인데요. 7만 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도 전략 세워주셨고요. 7만 원 돌파 이후에는 7만 5천 원까지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또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.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. 사실 이 내용이요. 삼성전자 이 판결 때문에 조금 묻혀가지고 그렇게 핫하게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갔을까요? 네, 사실상 오늘 오후 2시입니다. 오늘 오후 2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 방한을 했습니다. 이 방한을 해서 이 회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종로구 도렴동에서 진행이 됐고요. 도렴동이라 한다면은 이 광화문 근처 지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김정한 우리의 이 외교부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국장님과 가나스 겐지 실제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님 두 분 만나서 이번에 2시에 이 회의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 뭐겠습니까? 이번에 진짜로 일본에서 화이트고 항고를 제외를 했는데 이거는 부당하지 않냐? 이거 너무 심하게 제외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실제로 일본에서 얘기할 건 그럴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 지소미아에 대한 이번에 파기에 대한 문제들 이거 지소미아 파기까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? 또 서로 간에 입장평을 할 거예요. 거기에 대한 서로 입장평을 할 뿐 해결이 되겠느냐? 당연히 해결이 될 수는 없다. 그냥 서로 간에 입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간 다음에 서로 간에 다시 한 번 더 3차 규제를 넣을 것이냐? 아니면 한국에서는 수출 우대국 제외를 한 다음에 또 규제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일본에서는 이번에 뭐 화이트옥 제외를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더 큰 규제를 넣을 것이냐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호전이 될 수도 있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강해진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많이 뛰고 있어요. 뛰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간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그 관련주들 충분히 이번 협의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 남아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더욱더 궁금합니다.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.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.
사실 저도 이 이야기 들었어요. 서울시에서도 또 검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체립으로도 많이 쭉쭉 올라가고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더라고요. 관련 종목일 텐데 제가 말했던 체립으로는 아닐 테고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이제 실제 지금까지 본다 한다면 우리가 방사능을 뭐 계속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뿐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 어제 얘기했죠. 일본에서 실제로 트럭이 수산물을 싣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 했습니까? 실제 일본에서 트럭이 수산물을 싣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방사능 규제. 근데 방사능 규제를 어떻게 했어요? 이 물고기 하나하나를 대고 방사능 검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트럭에다가 방사능 검사를 해서 트럭에 방사능이 없다 그럼 통과 딱 붙이고 가면 끝이에요. 근데 중요한 게 뭐냐? 그 트럭이 가면서 또 일본에서 오지 않았습니까? 또 와가지고 소주 하나 걸치고 뭐 음주운전하고 또 그런 문제도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컸는데 이제는 뭐다? 이젠 진짜로 진행한다. 그래서 지금 이 서울에 널려있는 시중에 유통되는 이 160건의 수산물과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그거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.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. 그 위치는 대략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산물을 어디서 팝니까? 노량진 수산시장과 그리고 가락동 농산물시장 그리고 각 대형마트에 있는 이 수산물과 농산물을 160건 정도로 가져와서 진짜로 방사능 수치를 찍어볼 예정이에요. 그럼 얘기하는 게 방사능 수치 찍어보면은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공시하나요? 물어보시면 아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대략 뭐 오늘부터겠죠. 오늘부터 7일에서 10일이 지난 이후부터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.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? 이미 다 지나갔어요. 그럼 얘기하는 게 지나간 것 중에 우리가 160건 뽑아서 방사능 검사합니다. 이거 문제 있고 저거 문제 없고 이거 문제 있고 하겠죠.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근본적인 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. 검사를 하는 거 오케이. 그럼 검사한다고 해서 버릴 거예요? 그리고 다시 우리가 다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검사할 거예요? 하겠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는 없다. 완전히 방사능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? 일본에 가서 근본적인 그 방사능을 없앨 수 있다면은 일본의 그 근본적인 방사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주를 가져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베드 전문가님, 저는 사실은요, 이렇게 대응주를 또 이제 마르스 전문가님이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방사능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했는데 또 막판에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. 어떤 종목일까요? 일단은 뭐 추리를 더 들어봐야 될, 힌트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그 나노메딕스가 그 과거에 이제 좀 투자를 했는데 뭐 그래핀 관련 회사 뭐 그쪽에 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그 그래핀 관련된 이슈로 확 그 강하게 좀 갔었죠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그 회사가 이제 그 오염된 그 방사능이 유출된 그 해양수를 좀 정화하는 그런 기술에 이제 또 투자를 하고 그런 쪽이랑 이제 연관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노메딕스한테도 좀 이슈가 되고 거기서 이제 좀 그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요즘에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. 근데 나노메딕스라는 이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한번 그 위쪽으로 그 힘을 좀 쏘아 붙이는 모습들, 그다음에 거래량 죽이면서 그다음에 저점 높이고 다시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 차트 만들어주는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뭐 방어력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방사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싸리 그 회피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오늘 뭐 특징주가 뭐 체리브로라는 종목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닭고기 테마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해산물들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닭고기, 돼지고기 이쪽으로 이제 좀 이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림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또 한번 거래량 위쪽으로 확 치면서 올려놨고 그다음에 추세를 바꿔놓고 이제는 그 이동평균선을 타고 다시 좀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뭐 그 테마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뭐 하림이라는 종목이라던가 뭐 나노메딕스 이런 종목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?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. 일본 기관과 우리나라 기업이 테스트를 해서 공개를 했다고요?
이미 지금 국내 기업이 일본에 가서 이 방사능 제거 테스트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은 지금 이미 대형 공익기관입니다. 대형 기관에다가 이미 국내 기업이 가서 거기 안에서 이 방사능 세슘을 제거하는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결과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완전히 이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이 시스템들,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관련주는 대부분 그랬어요. 아까 뭐 나노메딕스도 마찬가지고요. 뭐 물에 있는 방사능을 희석시켜서 물에 있는 방사능을 제거하고 물에 있는 방사능을 걸러내는 것까지는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? 직접 여기 있는 눈앞에 있는 방사능을 제거하는 기술. 일본의 근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? 방사능 올림픽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내년에 도쿄올림픽 진행해야 돼요. 근데 도쿄올림픽 진행하기 전에 지금 거기 방사능 때문에 안 간다 그래요.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 안 간다 그럽니다. 지금 사람들 와야 되는데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. 그럼 방사능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고요.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앨 수 있는 기술력, 없앨 수 있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국내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.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본 화이트국 제외에 대한 독점적으로 이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. 한국에서도 방사능 규제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독점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본 기관에 직접적으로 방사능 제거, 실질적인 세슘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그 종목이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고 충분히 지금부터 거래량이 조금만 들어와도 상한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방사능 관련 딱 한 종목 상한가 후속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